2026년 2월에 있었던 일이죠. 금융계 전체를 뒤흔든 정말 드라마틱한 비트코인 붕괴 사태. 많은 분들한테는 이게 그냥 재앙이었겠지만 저희한테는 뭐랄까 꼭 풀어야만 하는 하나의 금융 미스터리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단서들을 하나씩 하나씩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의 수사는 바로 이 숫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마이너스 50%.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불과 넉 달 만에 사상 최고점에서 그냥 반토막이 나버렸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가벼운 조정 수준이 아니었죠. 거대한 구조적 붕괴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이 타임라인 좀 보세요. 와, 진짜 믿기지가 않죠? 12만 6천 달러를 넘보면서 모두가 환호하던 그 시장 분위기가 어떻게 이렇게 눈 깜짝할 사이에 6만 달러 선까지 위협하는 극도의 공포로 바뀔 수가 있었을까요? 바로 이 속도. 이게 이 사건의 아주 중요한 단서 중 하나입니다. 그때 시장 분위기가 어땠냐면요. 딱 이 한 문장으로 설명이 돼요. 저가 매수, 그러니까 떨어지면 사자는 심리는 완전히 사라졌고요. 그 대신 장기적인 약세장이 시작됐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죠. 더 이상 떨어지는 걸 기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모두가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만 했고, 그러니까 어쩌다 조금 반등이라도 할라치면 기다렸다는 듯이 더 엄청난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던져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도대체 2026년 이 대폭락 뒤에는 어떤 힘들이 작용했던 걸까요? 자, 지금부터 우리는 이 사건의 주요 용의자 3명을 차례대로 신문대에 올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용의자, 바로 연준의 새로운 보안관입니다. 거시경제 정책에 정말 근본적인 변화가 생겼다는 거죠. 연준에 새로 나타난 한 인물이 시장의 게임 규칙 자체를 완전히 뒤엎으려고 하고 있었거든요. 네, 바로 이 사건이 촉매제가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케빈 워시라는 인물을 차기 연준 의장으로 지명한 거죠. 시장은 이 소식을 듣자마자 이건 그냥 사람 하나 바뀌는 게 아니구나. 이건 거대한 정책 방향의 전환을 알리는 신호탄이구나 하고 즉각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아니 근데 케빈 워시가 대체 누구길래 이럴까요? 보시면 별명이 인플레이션 매파예요. 한마디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사람이라는 거죠. 건전한 화폐를 외치고 연준이 돈을 너무 많이 찍어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뭘 선호하냐? 바로 양적 긴축, 즉 시중에 풀린 돈을 다시 걷어들이는 걸 선호합니다. 금리도 높여야 한다고 보고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난 몇 년간 암호화폐 시장을 키워온 환경이랑 완전히 180도 다른 이야기거든요. 이건 시장에 풀려있던 유동성의 수도꼭지를 아예 잠가버리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시대가 끝났다는 겁니다. 과거를 보세요. 연준 풋이라는 게 있었죠. 시장이 좀 어려워지면 연준이 금리 낮추고 돈 풀어서 어떻게든 받쳐줄 거라는 믿음이요. 바로 그 이지머니, 그 막대한 유동성 덕분에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같은 고위험 자산에 과감하게 뛰어들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워시 독트린의 미래는 어떻습니까? 정반대죠. 금리는 올리고 시중에 돈은 빨아들이고 위험 자산에겐 그야말로 최악의 환경이 펼쳐질 거라는 신호였습니다. 비트코인의 가치를 떠받치던 가장 큰 기둥 하나가 흔들리기 시작한 순간이었죠. 자, 그럼 두 번째 용의자를 만나보시죠. 이게 참 아이러니한데 비트코인을 사상 최고가로 이끌었던 그 주역이 이제는 추락을 가속하는 폭탄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바로 거대한 ETF 엑소더스입니다. 이 차트 좀 보세요. 정말 엄청나죠? 이게 2월 4일 단 하루 동안 현물 ETF에서 빠져나간 돈입니다. 시장의 대장격이었던 블랙록의 아이비트에서만 3억 7천만 달러가 넘게 빠져나갔고 피델리티, 다른 ETF들 할 것 없이 그냥 전부 다 팔아치운 겁니다. 매도 압력이 시장 전체를 그냥 덮어버린 거죠. 그리고 이게 고작 이틀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총 8억 1,6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거의 1조 원에 가까운 돈이 비트코인 현물 ETF 시장에서 그냥 증발해버린 거예요. 패닉의 규모가 어느 정도였는지 이 숫자 하나로 모든 게 설명되죠? 아니, 근데 왜 이렇게까지 갑자기 다들 팔아치운 걸까요? 그 이유가 바로 손실 구간, 영어로는 언더와터라고 하는 이 상황 때문입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산 가격보다 현재 가격이 더 낮은 상태를 말하는 건데요. 많은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사들인 평균 가격이 8만 달러가 넘는 걸로 추정되거든요. 그런데 가격이 6만 달러대까지 뚝 떨어지니까 이 기관들이 전부 다 물려버린 거죠. 손실 상태에 빠진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진짜 핵심인데요. 이 매도는 이제 팔아야겠다 하고 폰드 매니저가 판단해서 나온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기관들은요, 손실이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 그냥 기계적으로 자동으로 자산을 팔아버리는 그런 리스크 관리 규칙, 즉 스탑 로스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강제 매도였던 거죠. 이 기계적인 매도 물량이 시장에 쏟아지니까 가격은 더 떨어지고, 가격이 더 떨어지니까 또 다른 기관들의 스탑 로스가 터지고, 이런 식으로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끔찍한 악순환이 시작된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용의자입니다. 바로 워싱턴의 마비.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시장의 불안감에 기름을 부은 격이었죠. 타이밍도 정말 최악이었어요. 1월 30일부터 미국 연방정부가 부분 셧다운에 들어간 겁니다. 이게 뭐가 문제냐면 이걸로 인해서 아주 중요한 경제 데이터 발표가 전부 중단돼 버렸어요. 시장이 말 그대로 데이터 블랙아웃, 그러니까 깜깜이 상태에 빠져버린 거죠. 생각해보세요. 기관 투자자들한테 데이터는 항해할 때 쓰는 나침반 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나침반이 고장나고 짙은 안개 속에 갇혔다고 생각해보세요. 뭘 해야 할까요? 일단 가장 위험한 짐부터 바다에 버려서 배를 가볍게 해야겠죠. 불확실성이 극에 달했을 때 투자자들이 가장 먼저 대답하는 자산, 그게 바로 변동성이 제일 큰 비트코인이었던 겁니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암호화폐 시장의 미래에 대한 규칙을 정해줄 아주 중요한 법안, 이른바 클래리티 액트가 의회에서 딱 막혀버렸어요. 특히 스테이블 코인에 이자를 줘도 되냐 안 되냐 이 문제를 두고 싸우느라 한 발짝도 못 나간 거죠. 이건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신호잖아요. 규제에 대한 불확실성까지 더해지면서 시장의 공포는 더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3명의 용의자를 모두 신문해 봤습니다. 연준의 정책 변화, ETF의 대규모 자금 유출, 그리고 워싱턴의 정치적 마비. 이제 이 단서들을 하나로 맞춰볼 시간입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어떻게 서로 얽히고 설켜서 재앙적인 퍼펙트 스톰을 만들어냈는지 그 실체를 해부해 보겠습니다. 이 모든 게 합쳐져서 만들어낸 괴물이 바로 청산 연쇄 반응, 즉 리퀴데이션 캐스케이드입니다. 이게 어떻게 작동하냐면요. 일단 가격이 중요한 지지선을 딱 깨고 내려가면서 방아쇠가 당겨집니다. 그럼 레버리지를 써서 투자했던 사람들, 즉 빚내서 투자했던 롱 포지션들이 자동으로 강제 청산을 당해요. 이 대규모 매도 물량이 쏟아지니까 가격은 더 빠르고 깊게 떨어지겠죠? 그럼 그 낮아진 가격 때문에 그 밑에 있던 또 다른 사람들의 포지션이 청산당하는 말 그대로 도미노 효과가 일어나는 겁니다. 매수자는 아무도 없는데 팔려는 물량만 계속 쏟아지는 진공 상태에서 이 악순환이 미친 듯이 가속화되면서 가격이 그냥 붕괴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 숫자를 보세요. 10억 달러. 이게 바로 그 청산 연쇄 반응 때문에 단 24시간 만에 허공으로 날아간 돈입니다. 우리 돈으로 1조 4천억 원이 넘는 레버리지 포지션이 그냥 증발해버리면서 폭락의 불길에 기름을 부은 셈이죠. 거대한 폭풍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폐허 위에는 이런 질문 하나가 덩그러니 남았죠. 비트코인, 너의 진짜 정체는 대체 무엇이냐? 바로 정체성의 위기입니다. 이 표가 정말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한번 보시죠. 위기 상황이 닥치자 그동안 디지털 금이라고 불렸던 비트코인은 어땠나요? 나스닥 지수랑 거의 똑같이 움직이는 그냥 고위험 기술주 같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상관관계가 0.8이나 됐어요. 그런데 진짜 금은 어땠죠? 보란듯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이게 진짜 안전자산이다 라는 걸 증명해냈습니다. 이 순간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다 라는 시장의 가장 큰 서사 하나가 완전히 박살 나버린 겁니다. 결국 이 폭락은 시장 참여자 모두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비트코인은 정말 위기 상황에서 내 자산을 지켜주는 안전자산이었을까? 아니면 그냥 중앙은행이 돈을 마구 풀어댈 때만 반짝했던 아주 위험한 고베타 기술주에 불과했던 걸까? 이제 시장은 이 고통스러운 조정을 거치면서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 과정 속에서 우리 모두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어렴풋이나마 찾게 되겠죠.
2026년에 불어닥친 이 퍼펙트 스톰이 과연 비트코인의 진짜 정체를 마침내 드러낸 결정적인 사건이었을까요? 이 질문을 남기면서 오늘 분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